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12월 22일은 24절기 중에 22번째 절기, 낮이 짧고 밤이 가장 길어진다는 동지입니다. 보통은 동지에 팥죽을 먹고 나야 한 살 더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은 설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네, 동지에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앞서 얘기한 팥죽인데 네. 김담 아나운서는 팥칼국수가 좋아요? 아니면 이런 새알이 들어간 팥죽이 더 좋아요? 저는 새알 들어간 걸 더 좋아해요. 저도 그런데 네. 사실 우리 조상들이 밤이 길어지다 보니까 귀신을 쫓기 위해서 바로 이 붉은색 팥을 이용한 음식을 챙겨 먹었고요. 이때의 풍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조선시대 풍속을 적은 동국세식이나 열양세식에도 동짓날에 팥죽을 쏘아 먹었다라는 기록이 네.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구수한 팥죽 한 그릇 드시면서 따뜻한 동짓날 되시길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21일) 0시 기준 인천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날 대비 384명 증가했습니다. 사망자도 4명 발생했는데요. 코로나19 관련 인천 지역의 누적 사망자 수는 222명입니다. 중구의 종교시설은 새롭게 집단 감염으로 분류됐습니다. 해당 종교시설에서는 수십 명이 함께 거주하며 생활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8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현재까지 이곳 관련 누적 확진자는 85명입니다. 이 중에 백신 접종자는 단 2명이었는데요. 한편 경기 지역에서는 1,31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날 대비 소폭 감소한 수치입니다. 부천 지역의 신규 확진자는 75명, 김포 지역의 신규 확진자는 53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시작돼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상인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윤동진 부평문화의거리 상인회 회장님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부평문화의거리 상인회장 윤동진입니다. 예,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상인분들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실 것 같은데요. 자, 현장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네, 그렇죠. 지금 상인들은 지금 현재 6, 7천 명 정도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갖고, 위드 코로나가 다시 언제 또 올까? 언제쯤이면 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갖다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연말 특수가 기대됐었는데 다시 거리두기가 재개돼 연말 모임도 대폭 취소됐다고 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때와 현재를 비교해봤을 때 손님들의 발길이 많이 줄었을까요? 지금 현저하게 줄었죠. 지금 거리에도 보면 뭐 횡하니 사람들이 없어갖고 동네가 지금 뭐 거의 뭐 이제 죽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모임 자체도 지금 꺼려하고 있는 상태고 해가지고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하겠지만 지금 우리 이 소상공인들을 지금 2번 죽인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진짜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이게 현재는요. 예, 떠올려 보면 지난 여름 사적 모임과 영업시간 제한이 강화됐을 때도 확진자가 크게 줄진 않았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인들 사이에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서로 나눌 것 같습니다. 다시 시작된 거리두기, 확진자 감소 효과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이 시책이 이 위드 코로나를 하려면은 그 전서부터 지금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1년, 2년 계속 지금 그 날짜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런 걸 하려면은 좀 더 병상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미리 확보하고 또한 거기 우리 이 소상공인한테만 이걸 갖다가 밀지 마시고 우리 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을 갖다 좀 내놓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병실도 꼭 모자르면 그때서 지금 모자르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폭넓게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이 소상공인 이 사적 모임 같은 걸 갖다가 줄이지 말고 다른 외국처럼 외국의 예를 들면 외국처럼 보면은 같이 이 그 경제 활동을 하면서도 이 이게 코로나를 갖다가 이겨낼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을 내놓아야 되는데 항상 보면은 뒷북치는 그런 행정 이런 게 굉장히 불만입니다. 네, 상인분들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실 텐데요. 자, 인천시가 상인분들을 위해 어떤 대책을 또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할지 갖고 계신 대안책 있으실까요? 예, 지금 현재 명동 같은 데 가보시면 지금 서울시에서도 굉장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하는데요. 저희도 이 인천시도 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뭐 온누리 상품권 뭐 이음카드 해갖고 10% 이제 캐시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좀 더 유지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부가세 감면을 해준다든지 어떠한 우리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계속해서 좀 지원했으면 합니다. 네, 이제 곧 크리스마스 또 연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평 문화의 거리를 찾을 시민분들께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저희 부평 문화의 거리는 현재 방역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저희 청정 지역으로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문에 저희가 뭐 큰 행사는 못 하겠지만은 뭐 대형 트리라든지 아니면 포토전, 경품 행사를 갖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분들이 좀 많이 찾아주시고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힘을 좀 불어넣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평 문화의 거리 상인회 윤동진 회장이었습니다. 부천에서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이 시작된 지 내년 2월이면 꼬박 2년을 맞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그동안 숨가쁘게 달려온 부천의 스마트시티 사업을 점검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부천시가 지난달 무단횡단 사고를 줄이겠다며 도심 곳곳에 첨단 기술을 탑재한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도입 직후부터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정화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역곡 북부역 사거리의 왕복 2차선 도로. 한 달 전 무단횡단 보행자 알림 서비스, 이른바 안시물타리가 설치됐습니다. AI가 무단횡단 보행자를 감시해 전광판에 위험 알림을 표시하는 방식이지만 대부분 시민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횡단보도에 대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전혀 모르시고요,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네. 미세먼지 그거 아니에요? 미세먼지. 미세먼지 좋은 나쁜 그거. 좀 더 넓은 도로는 어떨지 부천역 인근으로 가봤습니다. 무단횡단이 아닌 정상적인 보행자 신호에서도 아무 때나 제멋대로 비상주의 등이 표시되기도 하고 시스템 오류로 의심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자칫 차량 주행 중에 혼란만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도로 한가운데는 무단횡단을 막는 중앙 분리대까지 늘어서 있어 사실상 전광판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도 별다른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잘 안 보죠. 그래서 뭐 이거 안 보게 되는데 잘. 현재 부천 상동 영광 삼거리 등 세 곳에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무단횡단 사고가 자주 발생했던 부천 17개 지역 가운데 이번에 전광판이 설치된 곳은 부천 북부역 인근 정도에 그칩니다. 시범 사업을 거쳐 내년에는 5곳까지 추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 부천시는 전광판 주변 지역을 운행하는 버스 운전자에게 무단횡단 정보를 제공하는 등 기술 고도화 계획을 밝혔지만 이대로라면 순간 일어나는 사고에 얼마나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 디스플레이의 어떤 안내판으로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홍보를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 감지가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어떨 때는 없어도 이렇게 오류 나는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 생활을 보다 편리하고 윤택하게 하겠다는 게 스마트시티 사업의 가장 큰 목표. 무단횡단을 잡겠다며 모두 2억 원 가까이 들여 설치한 전광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도입 초기부터 길 위의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얼마 전 제주도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국내에서도 크고 작은 지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뉴스에서 전하는 이 리터 규모로 나타내게 되면 위력이 사실 어느 정도인지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자, 취재 기자가 안전체험관을 방문해서 직접 지진의 위력을 체험하고 왔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책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식탁과 의자가 크게 흔들거립니다. 진동을 이기지 못한 선반은 앞으로 쓰러집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실내 상황을 재현한 모습입니다. 지진의 위력은 리히터 규모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규모가 1 증가할 때 위력은 32배 더 커집니다. 규모 5의 지진이 발생하면 부실하게 지은 건물에 큰 손상이 발생하는데 지난 2017년 포항 지진의 규모가 5.4입니다. 규모 7의 지진에서는 160km 이상 넓은 지역에 걸쳐 지각균열과 건물 붕괴 등의 피해가 발생합니다.
네, 지금 규모 7의 지진인데요. 지금 몸을 온전히 서 있기가 힘들고 이 몸을 낮춘 상태에서도 몸이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매년 수십에서 수백 건의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6년 경주 지진과 2017년 포항 지진 등 규모 5 이상의 강진도 이따금씩 발생하고 있는 상황. 가상으로나마 지진을 경험한 시민들은 그 위력에 놀랍니다. 막 깨지고 부서지고 그러니까 놀랄 것 같아서 실제로 일어나면 당황해서 제대로 못할 것 같았어요. 지진이 발생하면 무작정 밖으로 나가기보단 진동이 멈출 때까지 식탁이나 책상 밑으로 피해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땐 계단을 이용해야 하고 야외에서는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제 안전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런 행동 영향을 필수적으로 알고 계시고 설마가 아닌 정말 나한테도 올 수 있는 재난이기에 그것에 준비하는 자세를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지진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자연재해인 만큼 평상시 지진에 대응하는 행동 요령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네, 다음은 키워드 뉴스입니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키워드는 선거 수사 전담인데요. 인천지방검찰청이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에 앞서 선거범죄 전담 수사반을 구성했습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금품 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여론 조작과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 선거 개입 등입니다.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서도 함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1시간 무료입니다. 내년 6월까지 김포 지역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1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소식인데요. 1시간 무료 주차 혜택은 김포시가 지난해 11월 코로나19 지원책으로 도입한 겁니다. 김포시는 당초 올해까지만 무료 주차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 여파가 길어지면서 내년 6월까지 1시간 주차 요금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1시간 이후에는 기존 주차 요금이 부과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는 연탄인데요. 자, 이제 날씨 추운 겨울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이웃들에게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계절이죠. 아름다운 동행 인천과 인천 농아인협회가 지난 주말 우리 이웃들을 위해 연탄 나눔 봉사를 펼쳤다는 소식인데요. 아름다운 동행 인천과 인천 농아인협회 회원들은 부평 3동의 5가구에 연탄 1,500장을 선물했습니다. 회원들은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따뜻한 온기를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매년 나눔 봉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시민들의 작은 나눔이 지역사회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세관이 납세 의무자를 허위로 신고한 업체 90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사업자들은 720개의 업체 화물의 납세 의무자를 자신들로 위장해 물품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도왔는데요. 인천세관은 이들의 허위 신고 사실을 알고도 화물 운송을 주선한 업체 56곳도 함께 적발했습니다. 세관은 관세법 위반 업체들에게 통관 고유번호 정지 처분하고 720개 실제 화물 주인 업체들을 계도 조치했습니다. 부평 지역 자활센터 커피로 자활사업단이 부평 이동 분회 경로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전 현판식에는 차준택 부평구청장과 박은영 인천 부평 지역 자활센터장 등 15명이 참석했는데요. 커피로는 커피 찌꺼기를 연필과 화분 등으로 재활용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커피로에서는 약 10명의 자활 참여자가 활동하고 있는데요. 십정동 하정경로당 2층의 작은 공간에서 작업을 해오다가 최근에 부평 이동으로 이전했습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